안녕하세요. 표센코딩의 표정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조이스틱 만들기 1, 2회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기본 부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입출력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아두이노와 엔트리를 서로 연결해서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연동을 한 후 LED를 불을 켜는 방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마소니사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2005년에 출시되어서 대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사용법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다양한 센서 및 액추얼레이터들을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아두이노 사용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들도 아주 많아서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용이합니다. 아두이노는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14개의 디지털 핀과 6개의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작게 소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아두이노 나노를 사용하는데요. 14개의 디지털 핀과 8개의 아날로그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 인해서 포터블한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이외에도 아두이노 메가, 네오나르도, 듀, 유니, 프로, 이더넷, 마이크로, 제로 등 다양한 아두이노 호환보드가 존재합니다. 각 보드마다 지원하는 기능이나 크기, 가격 등이 다 다르므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기본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죠. 점퍼 케이블입니다. 점퍼 케이블은 전기 소자들을 연결해주는 케이블을 말하는데요. 납땜을 하지 않아도 두 개의 소자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아주 편리합니다. 점퍼 케이블에는 암단자와 수단자가 있습니다. 단자의 조합에 따라서 세 가지 단자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MF 타입과 MM 타입 그리고 FF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 중에 하나죠. 브레드보드입니다. 프로토타이핑 보드의 일종으로 2.54mm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틀 아래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라인이 배치된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납땜이 필요 없는 형태의 기판으로 주로 교육용이나 간단한 전자회로 실험용 등으로 쓰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하고 PCB를 만드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서 간단하게 회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홀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400홀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좀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미니 브레드보드 170홀짜리 또 큰 프로젝트에서는 830홀짜리까지 다양한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브레드보드의 구조는요. 내부의 금속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브레드보드를 제외한 일반적인 브레드보드는 모두 옆에 그림과 같이 양쪽 끝으로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지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림의 빨간 선은 플러스 극, 파란 선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중간에 있는 초록색 선은 5칸씩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을 IC 영역 혹은 부품 영역이라 부르고 부품을 꽂는 영역으로 사용합니다. 부품 영역은 ABCD 영역과 FG, HIG 영역으로 나뉘는데 각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여기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미니 브레드보드는 브레드보드 중 가장 작은 크기의 브레드보드로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구조와 생김새가 일반적인 브레드보드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브레드보드와 다르게 버스 영역이 없고 부품 영역만 존재합니다. 미니 브레드보드는 작고 경제적이며 전자 부품들을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단순 회로 구성 연습이나 실험용뿐만 아니라 작은 기기에 실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RC카 같은 제품에 실장하는 제품은 대부분 미니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버스에 전원을 꽂고 부품 영역에 부품을 꽂아주고 서로 연결되어야 할 부분을 점퍼선이나 부품끼리 같은 라인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부품 영역에 부품을 꽂을 때 부품의 연결 부위를 서로 다른 라인에 꽂아주어야 합니다. 같은 라인에 꽂을 경우에 잘못하면 합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부적절한 배치로 꽂지 않도록 주의해서 부품을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네, LED 부품입니다. LED는 우리말로 된 발광 다이오드라고 표기하며 전류를 가하면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광 반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LED는 극성이 있어서 LED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보통 긴 다리가 전지의 플러스 극을 향하고 짧은 다리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향하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 또는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쉽게 말해 전기가 얼마나 안 통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단위로는 과학자 게오르크 시몬 오메의 이름을 따서 옴이라 하고 기호로는 오메가로 표시합니다. 네, LED와 저항과의 관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이해하자면 마트 주차장에는 한 번에 한 대씩의 차량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차량이 많으면 마트 주차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가 생겨 더 이상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통행하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고 적정량의 차량만 통과하도록 통제해 줍니다. 여기서 마트로 향하는 차량을 전압, 마트 주차장을 LED로, 주차 차단기를 저항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항 있는 법입니다. 첫 번째 띠는 100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띠는 10의 자리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띠는 1의 자리를 의미하고 네 번째 띠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띠는 오차율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20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 갈색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 저항을 찾으시면 220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두이노의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입출력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변화를 표현하며 온도, 길이, 전압, 전류, 각도, 음량 전파 등 정확하지 않은 다양한 값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꺼짐과 켜짐, 0과 1을 표현하듯이 불이 켜짐, 꺼짐,
문이 열림, 닫힘, 신호가 있음, 없음 등 정확하고 있고 없고 0과 1만 표현할 수 있는 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스위치 등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우리 잘 때 사용하는 수면등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해가지고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등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디지털 입출력 I/O 핀을 14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핀들 중에서는 6개는 PWM 기능을 지원하므로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 핀은 하이 또는 로우 중 하나의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것이 6개의 PW 기능을 지원하는 핀 앞에는 물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물결 표시가 있는 핀 번호에다가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트리랑 연결했을 때 PWM 블록을 볼 때는 2에서 4의 센서 값, 2의 센서 값 이런 식으로 뭔가 센서 값에 대해서 표기를 했다고 하면 디지털 입출력 블록은 켜기, 끄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PWM의 이해입니다. PWM 출력핀은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출력핀과는 달리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의 점유 시간의 비율을 바꿔가며 가변 전압을 생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LED 밝기 조절, 모터의 속도 조절, 서브모터 위치 제어 등에 사용이 됩니다. 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6개의 아날로그 입력핀 A0부터 A5까지 있고요. 6개의 아날로그 출력핀 PWM 출력 지원이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핀과 같은 출력핀을 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결 표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날로그 입력핀은 0V부터 5V의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으며 아날로그 출력핀은 0V부터 5V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에서 아날로그 입력 블록과 출력 블록의 차이를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이제 아두이노와 엔트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엔트리를 검색하고 맨 처음 나오는 엔트리 링크를 눌러서 엔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만들기에 작품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엔트리 봇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가면 하드웨어라는 탭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는 탭에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드웨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알림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저희는 보통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되었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폴더를 열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하고 마지막으로 엔트리 하드웨어 실행하기 마침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잘 진행되셨다면 이렇게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잘 하셨으면 엔트리와 하드웨어를 연결할 준비가 잘 되신 겁니다. 네,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케이블을 먼저 꺼내서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우노보드 케이블을 연결을 해준 다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상태에서 엔트리 하드웨어에서 우노보드를 찾아줍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우노 확장 모드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준 다음 드라이버 설치와 설치라는 창이 나오시면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펌웨어 설치도 눌러서 펌웨어도 업로드를 진행시켜 줍니다. 펌웨어까지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하드웨어가 연결이 성공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만들기의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연결이 성공이 되면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하드웨어를 아예 껐을 경우에는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꼭 그냥 아래로 내리는 버튼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X를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하드웨어 블록에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 블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연결이 잘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LED를 연결하고 직접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엔트리를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LED가 깜빡깜빡 거릴 수 있도록 엔트리를 통해서 제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LED를 직접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줍니다. 긴 다리는 13번 핀에 짧은 다리는 바로 옆 GND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블럭으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안에 13번 켜기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먼저 연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보시면 짧은 다리와 긴 다리가 있는데 짧은 다리가 GND에 갈 수 있도록 꽂아줍니다. 3번의 긴 다리 GND에 짧은 다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고 멘트리에서 코딩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블록을 좀 지워주고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하드웨어 블록에 있는 디지털 3번 핀 켜기를 가져와서 저희는 13번의 LED를 켜 주었기 때문에 13번 켜기로 한번 바꿔줘 보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실행이 되었을 때 지금 실제로 13번에 꽂혀 있는 빨간색 LED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1초 주기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졌다 꺼졌다 1초 주기로 반복하도록 코딩을 지금 제대로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해서 엔트리를 이용해서 LED를 껐다 켰다를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래 저항 연결 안 해도 불 잘 켜졌는데 왜 굳이 저항을 연결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항을 연결 안 해도 불은 잘 켜집니다. 다만 저항을 연결 안 했을 경우에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구에 너무 과전압이 돼서 전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꼭 저항을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빵판에 저항을 연결해서 아까랑 비슷하지만 핀 번호가 좀 바뀌었죠. 11번으로 연결을 해서 저항을 통해서 GND로 갈 수 있도록 회로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11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로 연결부터 진행해 볼게요. 있는 LED를 켜주고요. 들어있는 저항을 어느 곳에 연결을 해도 괜찮고요. 저희는 짧은 다리 있는 쪽에다가 저항을 연결해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짧은 다리가 있는 쪽에 저항을 연결해서 연결한 부분을 다시 아두이노 쪽으로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있는 점퍼선 중에서 둘 다 뾰족한 점퍼선을 찾아준 다음 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지금 브레드보드 쪽에 점퍼선을 꽂아주고 11번에 연결을 해주고 LED의 짧은 다리에 연결해서 저항을 거친
저항 다리가 꽂혀져 있는 지금 브레드보드 있는 쪽에다가 BND를 연결해 줍니다. 네, 그 다음 코딩도 수정을 해줄게요. 디지털 11번 핀을 켜고 (1초) 기다렸다가 복사를 통해서 끄고 다시 1초 기다릴 수 있도록 코딩을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새로 작동도 1초 단위로 이렇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LED를 아날로그로 제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디지털로 LED를 제어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값으로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제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상을 보시면 서서히 밝아지게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날로그 값으로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해요. 네. 세로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미리 원래는 13번에 했던 것을 11번으로 연결한 것은 이렇게 아날로그로 제어하기 위해서 11번 앞에 보면 물결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PWM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11번 핀에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11번 핀을 지금 제일 이제 아예 꺼지는 게 0. 원래는 디지털로 했을 때는 0하고 1, 아날로그로 했을 때는 0하고 255인데요. 저희는 천천히 켜질 수 있도록 10, 100, 255로 정해서 천천히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원래 있던 거에서 별 신호 지워주고 아까는 켜기 크기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디지털 3번 핀을 255로 정하기라는 블럭을 가져와 줘서 이것을 저희는 11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번 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1번 핀을 처음에 저희는 10으로 하기로 했죠. 10으로 정하고 다음 100, 그 다음에 가장 밝은 255로 한번 이렇게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대로 점점 밝게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두이노 조이스틱 만들기 첫 시간에는 아두이노 입출력과 그리고 엔트리로 연동을 해서 LED 출력하는 것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두 번째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